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주에 살고 있는 47의 여성입니다.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딸과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애들 나이만 보면 제가 일찍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실 두 아이 모두 교통사고로 죽은 전처의 자식이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지만 저의 경우는 다른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저를 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도 그러셨지만 특히 아이들 친모의 제삿날만 되면 더욱더 예민해지셔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똑바로 못하니?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없잖아. 너 지금 입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걔가 남긴 사망보험금 아니었음 어림도 없었어. 알아? 그러니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사 음식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거다. 너한테 양심이란 게 있으면 말이다. 죄송해요. 제대로 더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죄송하면 처음부터 썰고 다시 해. 모양만 예뻐서 될 문제 아니고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 못 들었니? 아휴, 속 답답해. 내가 어쩌다 말년에 이 고생인지. 네, 다시 할게요. 얼른 해. 손이 왜 그렇게 느려. 그 나이 먹도록 친정에서 뭘 배워온 건지. 늙은 내가 언제까지 널 가르쳐야 되니? 에휴, 양심을 친정에 두고 온 건지. 내가 너였으면 제사 음식은 물론이고 죽은 개를 위해 108배라도 했을 거다. 그만큼 걔가 고마운 사람이란 뜻이야. 알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재료 하나하나 손질해 썰고 있는데 순간 남편이 끼어들더니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어머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전처 죽인 줄 알겠네. 그리고 그 사람 사망보험금으로 우리가 다 먹고 산다고요? 나랑 이 사람 둘 다 일해서 버는 돈으로 용돈 받으시면서 아직까지도 그 소리를 하세요? 누가 보면 수억 받은 줄 알겠네요. 뭐? 3억이면 수억이지. 그때 그 돈 아니었음 우리 집 날아간 거 몰라서 그래? 너희 아빠 죽기 전에 사고 쳤을 때 누구한테 돈 받았어? 죽은 첫째 며느리 사망보험금으로 겨우 연명했어. 그리고 너흰 그깟 용돈 주면 얼마나 준다고 생색이니? 죽은 내 며느리 나한테 2배, 3배는 용돈 더 줬고 10배는 더 잘했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은 전처가 엄청 잘 사는 부잣집 딸이었다고 해요. 실제로도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용돈을 드렸고 때 되면 꽃놀이 시켜주고 주기적으로 해외여행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거기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갈 뻔했는데 그때 사망보험금으로 지금 사는 집을 지켰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곤 했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바로 죽은 전처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친구 사이라는 거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서 술을 드시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안주는 저와 죽은 전처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네. 우리 딸은 봄을 가장 좋아했는데 나도 기억하지. 봄만 되면 여행도 다니고 나도 여행 보내주고 얼마나 착했어. 그치. 우리 딸은 노란색이 그렇게 찰떡으로 잘 맞았는데 기억해? 그럼 기억하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을 때면 꼭 개나리 꽃처럼 수수하고 예뻤잖아. 어떨 땐 작은 병아리 같았고. 근데 쟤는 노란색 어울리지도 않어. 개나리가 아니라 계란 지단 같아 보이지 않니? 그것도 대충 만들어서 찢어진 지단? 어머, 말이 너무 심하다. 근데 계란 지단이라니 너무 웃긴다. 두 사람은 제 노란 옷을 보며 배를 잡고 호호하하 웃고 떠들며 제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처의 어머니는 예의 있는 척 존댓말은 했지만 도가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설거지하고 있는 제 뒤에 대고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저기 그쪽한테 하나만 묻죠.
결혼 한 번 안 해본 처녀가 애가 둘이나 딸린 남자한테 시집 오는 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해서. 거기다 내 딸 죽고 기다렸다는 듯. 그쪽이 솔직히 말해봐요. 박서방이랑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숨길 이유 없잖아요. 적어도 나는요, 요즘 사람들 그런 것 이해한다니까?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박서방이랑 예전 회사에서 만났다면서요. 요즘 오피스 와이프라고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죠? 절대로 그런 짓은 해본 적도 없어요. 더구나 오피스 와이프라뇨. 남편 이직한 이후에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지. 직장 생활할 때는 단둘이 밥도 먹은 적 없어요. 이에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 욕은 싫었는지 끼어들더니 이런 소리라더군요. 우리 아들이 그럴 애야? 오직 집, 직장 오가며 오로지 자기 마누라밖에 없었다는 건 경자 네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네 딸 죽고 힘들어서 끙끙거릴 때 제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지. 딱 보면 몰라? 마음 약할 때 파고드는데 버틸 남자가 있겠냐고. 아이 그야 그렇지만 생긴 건 곰인데 하는 짓만 보면 은근히 여우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박하려고 하는데 이를 눈치챈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아이 물론 농이지 농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하고 농담이라고 웃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솔직히 죽은 전처의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건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죽은 자신의 딸 자리에 들어와 앉아서 자신의 손주들에게 엄마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미웠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지켜본 시어머니가 미웠던 이유는 막상 죽은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치를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다가 우리 아가 어쩜 사진만 봐도 저렇게 환하고 예뻐? 분명 천사가 됐을 거야, 그치? 하며 전처의 어머니가 오시면 울적한 표정으로 연기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고요. 실제로 남편도 그러더군요. 당신은 서운하겠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죽은 사람 편드는 거 마음 쓰지 마. 전처 살아있을 때 그 누구보다 불만이 많았던 게 우리 어머니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불만이라니? 세상에 둘도 없이 사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사이가 좋긴 누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물이랑 기름처럼 절대로 섞이지 못하는 사이였어. 그저 자기 친구이자 사돈 앞이니까 그러는 거지. 진짜? 그럼. 아이 막말로 그 여잔 내가 시어머니라도 싫어할 스타일이었으니 말 다 했지. 며느리로서 빵점이었다고. 왜냐면 그 여자 가정일은 늘 소홀했고 돈으로 뭐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 당연히 애들한테도 관심 없었고 나한테도 마찬가지였어.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콧방귀 끼고 그런 여자가 우리 어머니한텐 진짜 잘했을 것 같아? 절대 아니지. 당신이 아는 반의 반이라도 했다면 지금 불상으로 만들어서 닦고 계셨을걸? 남편은 오래전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군요. 결혼하고 첫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돈 많은 며느리가 이것저것 해줄 거라고 잔뜩 기대했던 시어머니의 예상과는 달리 전처는 말도 없이 5성급 호텔을 잡아서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있었답니다. 생일 한참 지나 사람을 시켜서 명품 가방 하나 달랑 선물로 보냈고요. 당연히 그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아무리 오냐오냐 부잣집 딸로 자라서 개념을 밥 말아 먹었다지만 시어미 생일에 선물만 보내고 곱빼기도 안 비춰? 애 달랑 하나 낳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심지어 낯선 사람 손에 애 맡기고 지는 호텔에 쏙 들어가서 또 쉬어? 그것도 내 생일 이틀 전에? 이게 나나 우리 집안 전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면 이럴 수 있다고 보니?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그 부분은 화가 나 전처에게 따졌다고 해요. 당신 아무리 애 낳고 힘들다고 해도 어머니 생신날에 얼굴을 비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더구나 벌써 한 달이야. 호텔에서 이러지 말고 일단 집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전처는 피곤해 죽겠다는 얼굴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다가 지갑을 통째로 남편 앞에 툭 던졌답니다. 이거면 됐지? 카드 가져가서 아무거나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해. 여행을 다녀오시든가. 당신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이러는 게 잘못된 거라고. 죄송하다는 말을 돈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란 뜻이야. 뭐? 도대체 뭐가 문제야? 혹시 비행기 못 끊으셔서 그래? 당신이 끊어드리면 되잖아. 혼자 다니기 뭐 하시면 친구랑 가도 된다고 패키지로 해드려. 여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긴 하는 거야? 지금 그 행동이 문제라고. 이번엔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가. 해도 적당히 했어야지, 안 그래? 몸 아프고 피곤해. 그래서 여기서 쉬는 거고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각을 하라는 거야. 당신은 결혼했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집안의 며느리야. 우리 어머니는 집안의 큰 어른이시고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하라는 뜻이고. 말 못 알아들어? 남편의 말에 전처는 픽 웃음을 터뜨렸다더군요. 뭐? 그래서 결혼하면 뭐가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애 낳았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지. 남한테 덜렁 맡기고 돈 줄 게 아니라 애랑 공감대도 쌓고 애착 관계도 형성하고 그리고 시댁 행사에도 참여하고 축하도 해드리고 정성을 보이란 소리야.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알겠어? 보이지도 않는 정성? 나더러 미역국 끓이고 생일 케이크에 초라도 붙여서 박수치며 생일 축하 노래 부르라고? 그 다음에는 애 기저귀나 갈아주고 졸린 눈 비벼가며 돌보란 말이야? 또 당신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해주는 현모양처 그거 하라고? 그래? 그래, 그게 뭐든 못해도 성의를 보이라는 거잖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입장을 바꾸라고? 무슨 입장? 난 입장을 바꿔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미역국 끓이고 생일 축하한다고 말만 하고 얼굴을 비추면 뭐가 달라져? 어머님이 건강해지셔? 아이 낳아서 엄마가 직접 안 돌보면 애가 죽기라도 해? 도대체가 그 정성이 무슨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정하는 거야. 당신도 적당히 좀 해. 그럼 미역국 한 솥 끓여주고 명품 가방 안 사주면 어머님이 좋아하셨을 거란 말이야? 당신이 말해봐. 정말 내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평생 그렇게 해줄게. 근데 당신 선택 잘해. 나도 진심으로 묻는 거니까.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정성이면 되겠니? 돈 한 푼 없는 애정으로 괜찮겠어? 어머님이 그걸로 된다고 그러시든? 돈 한 푼 안 주고 용돈도 끊어버리고 앞으로 행사 때 얼굴만 비춰도 괜찮겠냐는 말에 남편도 더는 입을 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하며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때 난 매일 사는 게 비참했어. 무시당하는 건 일상이었고 숨소리조차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란 뜻이고.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진짜?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아? 요즘 솔직히 어머님 저러시는 걸 보면 점점 자신이 없어. 너무 힘들고 서럽기도 해.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지 말고 나랑 애들 생각을 해봐. 우리끼리는 얼마나 행복해. 그야 그렇지만 매번 구박받으니 자신이 없어. 정말 내가 싫은 건 아닌지. 어머니가 당신 구박하면서도 한 번이라도 이혼하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말은 안 해도 고마운 마음이 절절 끌어 넘칠걸.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 그냥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해. 아니, 쇼라고, 쇼. 퍼포먼스? 쇼? 그게 무슨... 그 놀이동산에 행진하는 사람들처럼, 극장에서 연기하는 사람처럼 다 보여주기 식인 거지. 딸 죽은 친구만 오면 안쓰러운 마음에 행복한 티 안 내려고 유독 과하게 행동하는 거 못 느꼈어?
두 분 사돈이기 이전에 각별한 친구라서 더 그래. 여보,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작은 애 대학 들어가면 분가하면 이 집도 끝이니까. 그래? 일단은 알았어. 정말 신기한 일이더군요. 정말 남편 말처럼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부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또 작은 애 대학 보낸 후 분가할 생각하니 잠깐 참고 넘기는 것도 견딜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 대범해졌고 늘 기가 죽어있던 제가 전처의 어머니에게 요즘에 남편이 저한테 너무 잘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던 건지 사건이 터진 겁니다.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틱틱거리며 짜증을 부리더니 대뜸 자신의 실직을 알린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6개월 전에 실직했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 말을 한 번 안 했다고? 하지만 당신 출근했잖아. 심지어 지난 몇 달 동안 나보다 늦게 들어오기까지 했고. 그래, 딱 반년 됐네. 출근하는 척 퇴근하는 척 했다. 됐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말 안 했겠냐? 어떻게든 나도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말한 거 아니야. 퇴직금으로 그간 월급 받은 척처럼 했고. 이제 다 들어서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하냐니. 여보, 왜 그랬어? 혼자서 끙끙거릴 필요 없었잖아.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말만 했으면. 제가 걱정을 담아서 말하는 와중 남편은 버럭 화를 내더군요.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이 어디 취업이라도 시켜줄 거야? 아니면 돈이라도 척척 내주면서 편안하게 구직하게 도울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 난 그런 말이 아니고 함께 의논도 하고 혼자서 고민하지 않게 곁에 있었겠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자리라도 있는지 알아봐 줄 순 있잖아. 예전에 당신도 했던 일이니까 오히려 쉽게 받아줄지도 모르고. 내가 당신이랑 같은 회사 다니다가 돈 더 준다기에 보란듯이 걷어차고 나온 회사잖아. 거길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또 들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이런 걸 보면 당신은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배우자한테 기대질 못하니까 반년이나 혼자 끙끙 앓았다는 생각은 안 해? 그것도 대책이라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그 사람이었으면 진즉에 해결해줬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발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람? 설마 전처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라고. 그럼 누가 해결을 해준다는 건데? 제가 다시 따지니 남편이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래, 내 전 와이프! 그 사람이라면 내가 실직해도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하품이나 했겠지. 그래도 내 실직 문제는 바로 해결해 줬을걸? 아는 사람 많아서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다음 날이면 출근 바로 했을 거라고. 근데 당신은 걱정이라면서 얼굴 찌푸리고 한숨 쉬고 도움도 안 될 이야기 늘어놓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날 숨막히게 하는 줄 알아?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전처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해? 당신이야말로 그만해. 죽은 사람한테 자격지심 부리지 마. 없어 보이니까. 언제는 저와 결혼해서 숨통이 트였다는 둥, 이제야 결혼한 것 같다는 둥 고맙다고 하더니 막상 자신이 궁지에 몰리니 돈 많은 전처가 그리워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면접에서 떨어진 날에도 술 마시면 전처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고요. 남편까지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하니 그간 잠잠하던 시어머니도 기름 만난 불처럼 저를 구박하는 것에 열을 올리더군요. 에휴, 내 아들만 불쌍하고 가엾지. 어쩌다 저런 애를 만나서. 라는 말은 습관처럼 하시기 시작하셨고 한 번은 친구들 다 불러놓고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내 아들 첫 번째 며느리랑 살 땐 이렇게 힘든 일 단 한 번도 없었어. 심지어 죽을 때도 망해가는 우리 집 살리고 떠났고. 근데 쟤 들어와서 뭐가 하나라도 잘 풀린 거 있어? 멀쩡한 내 아들 백수까지 만들고. 그래서 제가 더는 참지 못하고 따졌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아들 제가 잘랐냐고요?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니? 내 친구들 다 있는 앞에서 감히 언성을 높여? 이것 봐. 아주 우리 집을 망해도 골백번 망하게 할 잡종이 우리 집에 들어앉은 게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 어쩌? 뭐 이러다 한 대 치겠다? 어디 한번 쳐봐. 때려봐.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니 방에 있던 남편이 뛰어나와서는 당신 미쳤어? 어디서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어? 라고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네. 뭐 죽은 전처가 귀신 되어서도 못 떠날 거라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치셨습니다. 죽은 전처와 매번 비교하는 시어머니, 한 달에 몇 번씩 찾아오는 전처의 친어머니, 저를 비난하는 남편까지. 이쯤 되면 다들 의아하시겠죠. 제가 왜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를요. 사실 이전부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전처의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각각 10살, 13살에 저와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 어리지 않은 나이였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다 하는 애들에게 다가가는 건 제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죠. 내가 너희들 새엄마가 될 사람인데 새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원하면 아줌마? 이모? 뭐든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이 원한다면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 첫 만남에 덜덜 떨며 말하는 저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건 첫째였습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를게요. 제가 그렇게 부르면 제 동생도 금방 따라 할 거예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봐요. 그래.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엄마 우리 그럼 놀이동산 같은 데 안 갈래요? 동생 민주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요. 그럴까? 그래, 이번 주 주말에 같이 가자. 처음엔 그게 꿈인가 싶었고 나중에는 저를 놀리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따금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적도 많았어요. 우습게도 애들 얼굴을 보면서 여기가 날 닮았네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까지 봤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제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고요. 하루는 제 표정이 어두웠는지 딸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또 할머니가 뭐라고 해? 아님 아빠가? 진짜 두 사람 다 안 되겠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실직을 하셔서 많이 힘들대. 원래 가족은 힘들 때 가끔 화내기도 하고 그걸 받아주기도 하는 거지. 그래도 넌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돈 벌고 있고 넌 이런 거 신경 다 쓰고 수험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엄마 맨날 괜찮다고만 하고 그냥 오빠한테 연락해서 집에 오라고 할까? 할머니 두 분 다 오빠 말엔 꼼짝 못하잖아. 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공부 잘하고 착한 아들을 예뻐하기도 했고 자기 친구의 손주이기도 하니 적어도 아들 앞에서는 제게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심지어 자기 딸의 얼굴을 빼닮았다며 애착이 깊은 전처의 어머니 역시도 손주 말에 껌뻑 죽었고요. 하지만 저는 애들을 어른들 싸움에 죽어도 끼워놓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기숙사에서 여기 오는 거 많이 힘들어. 특히나 요즘 대학교 시험 기간이니까 오빠한테 행여나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나저나 우리 딸 엄마가 딸기 갈아서 우유 만들어줄까? 응, 엄마도 같이 먹으면. 엄마는 바나나 더 좋아하니까 반반 섞어서 딸 봐? 이렇게 애교도 넘치고 너무 착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딸을 두고 떠나는 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또 설령 이혼한다고 해도 제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자식을 데려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계속 참고 버텼던 거죠. 그렇게 구박받고 멸시당하길 몇 달, 드디어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친정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칠순 기념으로 제주도에 가기로 한 거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당시에는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한참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전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짐 싸는 걸 본 거예요. 그쪽 어디 좋은 데 가나 봐요? 내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신이 났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은 듯 저 대신에 빈정거리며 대답하셨죠. 친정엄마가 칠순이라나? 그래서 가족여행 가신대. 제주도. 제주도? 참 스케일하거든. 가난한 집안 티내는 것도 아니고 그깟 제주도 가면서 바리바리 짐을 왜 싸? 누가 보면 집 나가는 줄 알겠네. 제주도 갈 때는 그냥 손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가면 되는 건데 여행 안 가본 사람들이 꼭 저러지. 전처 어머니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제 짐을 발로 툭툭 치며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근데 그쪽 이번 여행은 빠지는 게 좋을 텐데요. 지금 여행 다닐 타이밍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내 손녀가 일생의 중대한 수험을 앞두고 있는 판에 저희 딸도 잘 다녀오라고 했고 짧은 일정이라서 됐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 딸 자리 차지하고 있는 여자가 그렇게 책임감 없이 집을 떠나는 게 말이 되나요? 내 딸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24시간 붙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여행? 기가 차서 칠순이 아니라 팔순, 구순, 설령 백수기념 잔치라도 빠지는 게 맞지 안 그래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겠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여행 간다는 건 이미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시어머니도 허락한 일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권한 없으세요. 따지고 보면 아주머니는 전처의 어머니이실 뿐이잖아요. 뭐? 아주머니? 네. 그럼 제가 어머님이라 부르면 좋으시겠어요? 아니 뭐 할머니라고 부를까요? 그럼 또 가족들이나 부를 수 있는 명칭 썼다고 싫어하실 거면서 아닌가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쪽 저쪽 이러시면서 아주머니라는 표현이 뭐 어때서요? 그때 저는 전처의 어머니에게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를 악물고 맞은 뺨을 돌려드렸죠.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며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솔직히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네요. 그저 얼른 짐을 챙겨 그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를 때린 게 처음이라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와, 진짜 속 시원하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아무리 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해도 저도 누군가의 딸인데 이렇게까지 함부로 한 걸 넘어가지 않은 건 잘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떠난 제주도 여행, 저는 오랜만에 푹 자고 재밌게 놀았어요. 이따금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것 빼면 너무나 완벽한 휴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이 난장판이더군요. 거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전처의 어머니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제 짐 아닌가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시며 그래, 내가 대충 싸봤다.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야금야금 잘도 돈을 쓴 모양이네. 뭐 그렇게 짐이 많은지 이거 정리하다가 허리가 나갈 뻔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곁에 있던 남편은 한숨 푹 쉬면서 불쾌한 티를 내더니 입을 열었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수험생 딸이 저렇게 힘들게 공부하는데 제주도 가서 놀기나 하고.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 듣고 바로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이건 날 무시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 아니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칠순이었어. 결혼했으면 죽어서도 이 집 귀신으로 죽으란 말도 몰라? 다른 때도 아니고 수험생인 딸을 두고 그냥 간 거면 말 다 했지. 애들 좋다고 난리를 치면서 정말 실망이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나도 당신한테 실망했거든? 그리고 이건 몇 달 전부터 가라고 했던 거 아니었어? 근데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도 모르겠고 난 솔직히 일부러 시비 거는 걸로 느껴져. 내가 뭐 해외여행 갔니? 아니 며칠 내내 자리를 비웠어? 겨우 2박 3일 일정이었다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온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제가 그렇게 말하곤 전처의 어머니를 보니 그분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더니 씩 웃더군요. 가족들이 어려울 때 함께 있어야지. 혼자 도망치든 여행 가는 건 배움과 행실 자체의 문제죠. 그쪽 친정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아휴 저런. 배움 모자란 건 다 부모 탓인데 본인 행실이 자기 부모 얼굴에 침 뱉고 다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자각 못하는 건가? 저기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니 시어머니는 전처 어머니 앞을 막아서더군요. 내 친구한테 또 손댈 생각 마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못 배운 걸 못 배웠다고 어른이 말하면 알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욕을 한 건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있어야지. 내 친구는 저렇게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예의 있게 잘못을 지적하는데 넌 언성부터 높이고 있잖아. 이러니 가정교육 운운하게 되는 거야.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존댓말로 해도 욕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면 그건 욕이라고 생각해요. 입에서 나왔다고 그게 다 말인가요?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될 말이 나왔다면 그건 똥이죠. 똥? 이게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구나. 내가 너 그나마 애들 뒷바라지하는 거 하나 보고 그냥 두고 봤지만 이제 너는 못 참겠다. 이참에 네 친정이 그리 좋으면 거기서 살아. 너 하는 거 봐서 잠깐 내쫓아 혼만 내려 했더니 너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이 짐 싸서 나가. 지금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 아들 앞길 망치는 너 같은 애 없어도 우린 하등 상관이 없거든. 누가 누구 앞길 망쳐요? 남편이 백수된 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탓이게? 너 없을 땐 우리 아들 앞길 탄탄대로였어.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까짓 이혼 해드린다고요. 대신 애들은 제가 키워요. 뭐? 애들을 키워? 누구 마음대로? 이거 진짜 웃긴 년이네. 아내 잃고 힘들어하는 내 아들한테 꼬리 살랑거리며 접근해서 기어들어온 첨년 주제. 어디서 본처 행세하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손주들을 탐내? 우리 손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고 내 손녀도 공부 잘하니 좋은 대학 갈 것 같으니 데리고 가겠다 그거지? 애들 커서 잘 되면 피 빨아먹으려는 건 내가 모를 줄 알고? 이 더러운 것. 저는 그 말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시겠죠. 저는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더러운 건 어머님 머릿속 생각이 더러운 거죠. 이때 저는 남편에게 뺨을 맞고 말았어요. 입 다물어! 우리 어머니한테 당장 사과 안 해? 남편은 주먹까지 쥐락펴락하면서 저를 위협하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충격에 저는 온몸이 떨렸고 더는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솔직히 너무 지치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죠. 그렇게 울면서 짐을 주섬주섬 싸고 있는데 전처의 어머니가 다가오더니 작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게 왜 행복하다고 했어? 내가 내 딸 자리 차지하고 너 같은 게 좋아 죽는 꼴을 볼 것 같니? 내 귀한 손주들한테 엄마 대접 받는 꼴도 보기 역겨웠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뭘 그랬다는 건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청하네. 내가 박서방 회사 자른 거야. 애초에 거기 넣어준 것도 나였고. 죽긴 했지만 그래도 내 딸의 사위였으니 잘해준 거였는데 내 딸 없이 행복하면 내가 배가 너무 아프지 않겠니? 내 딸은 땅속에서 통곡하고 있을 텐데 말이야.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몇 달 전 너스레 떨며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행복하다고 짓거렸던 말의 결과가 이거였다는 게요. 즉 전처의 어머니는 겨우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을 회사에서 잘라버렸고 시어머니를 부추겨 저를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건 그 여자의 뜻대로 된 거나 다름없었고요. 하지만 딱 하나 간과한 게 있었죠. 바로 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과 딸이 집으로 동시에 들어와 짐을 들고 나가려는 저를 보호하듯 자신들의 등 뒤로 밀더군요. 시어머니가 애들은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니 아들이 무덤덤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성인이거든요. 그리고 이혼하실 때 하시더라도 정확히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죠. 재산 분할, 위자료까지도 모두 다 청구할 거니까 알아두세요. 너 지금 이 할미 앞에서 뭐라고 했니? 지금 저 계모 편드는 거야? 그리고 무슨 위자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야?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뭘 안다고? 잘 알아요. 적어도 할머니보단 더요. 할머니가 매번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고 생모랑 비교한 거, 그리고 외할머니도 구박하셨죠?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고 위자료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남편이 짜증이 났는지 삿대질을 하며 물었죠. 증거 있어?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그러자 딸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빠가 시켜서 매일매일 녹음 다 해뒀어. 거긴 모든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딸은 자신의 목소리도 같이 녹음돼 있으니 불법 녹취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과 딸은 제가 이혼당할 거라는 생각에 일찍이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런 준비까지 했다는 말에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전처의 어머니이자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설득을 하듯 아이들의 손을 잡곤 말하더군요. 너희들이 어려서 아직 모르는 거야. 속고 있는 거라고. 저 여잔 너희 친엄마도 아니고 널 배 아파서 낳은 진짜 엄만 이 할미의 딸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저 여자가 너희한테 잘하는 이유는 나중에 성인 돼서 돈 받아 먹으려고, 너희 월급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라고. 어? 그때 딸 민주가 손을 빼더니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난 지금 엄마가 훨씬 좋아. 외할머니 딸은, 그 사람은 별로. 뭐? 너 지금 외할머니 딸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했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친엄마한테? 알았어, 내 생모. 됐지? 근데 그 사람은 솔직히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어. 내가 그때 어렸어도 그 정도는 다 기억해. 나를 낳은 후에도 날 돌본 사람은 모르는 아줌마였어. 엄만 그냥 어쩌다가 들리는 사람이었고. 내가 다가가면 매번 밀어내고 귀찮아했던 것만 기억나. 하지만 지금의 엄만 달라. 내가 아플 때도 밤새 내 옆을 지켰고 날 위해서는 뭐든 해주려고 했어. 놀이동산도 데려갔고 날 위해서 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줘. 밤낮으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 힘들다고 내색 한 번 안 했고. 그게 속는 거라고. 너희들 다 속여서 돈 빼먹으려고. 빼먹으라지. 이 정도 했으면 빼먹어도 난 괜찮거든.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만큼 나도 빼줄 생각 있으니까 할머니는 상관하지 마. 결국 전처의 어머니는 딸 대신 아들에게 눈을 돌렸지만 아들은 거침없이 손을 뿌리쳤죠. 어린 민준 그렇다 해도 민성인 너까지 이럴 거야? 외할머니도 알잖아. 우리한테 최악의 생모였다는 거. 민주 아기 때 기저귀도 자기 손으로 갈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던 여자였어. 결국 돈 주고 사람 시켜서 기저귀 갈게 했고, 내가 좀 자라서 대신 갈아주려고 할 때는 똥냄새 난다면서 나랑 어린 민주 두고 집까지 나간 사람이 내 생모라는 여자였다고. 몰라?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다 알잖아. 민성아, 그땐 내 딸이 하도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 엄마도 모든 게 처음이었어. 그런데도 그 여자랑은 달랐다고.
그 여자라니? 외할머니, 진짜 미안하지만 난 생모에 대한 기억 더는 하기 싫어. 그리고 이제 민주도 알아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 그때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었어. 교통사고로 죽기 전까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 알아? 그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주저앉았고 남편도 경악을 했지만 딸의 얼굴은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아들이 살짝 눈치를 보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다니던 학원 원장님이랑 만나고 있었어. 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앞에서 손잡고 끌어안고. 하지만 그때 내 나이가 10살이었거든. 그때 그 여자가 나한테 이러더라. 너만 가지지 않았으면 나랑 비슷한 집안 사람 만나서 잘 살았을 텐데라고. 아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는 게 싫었고 죽은 뒤에 생모를 칭송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가 갈렸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든 말든 자신은 저를 따라서 갈 거라는 말까지 했죠. 심지어 죽을 때까지 이 집으로 한 발자국도 오지 않을 거라는 말도요. 저는 말없이 그런 아들과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상상하기도 힘들었고 재혼을 했을 당시 아이들이 제게 파고들었던 이유까지 알게 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울자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울면 열 오르잖아. 우린 괜찮아. 그래 엄마, 우리 얼른 나가자. 짐 싸서 일단 같이 나가서 진짜 외할머니 댁에 좀 있자. 아니면 호텔 같은 곳에 가도 좋고, 응? 곧 아이들은 흩어져서 자신들의 방에서 각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잡으시더군요. 일단 애들 먼저 진정시켜. 우리도 잠깐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정말이다. 됐어요. 저 더는 어머님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애들 보고 참고 있었던 거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거든요. 원하시는 이혼 해드린다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그땐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정말이야. 설마 내가 진심으로 그랬겠니? 이혼하라는 말도 그냥 역정이 나서. 아유, 늙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너도 나이 들면 알게 돼. 남편 역시도 180도로 태도를 바꾸더니 뭐든 다 해줄 테니 애들 마음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집도 원하면 주겠다. 재산 분할도 마음대로 결정해도 수긍하겠다는 식으로요. 여보, 당신이 애들이랑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난 생부야. 아빠한테서 어떻게 친자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해. 어차피 성인이니 오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인연 끊겠다는 게 정상이야? 이런 부분은 당신이 조율을 좀 해줘야 참된 어른이지. 참된 어른? 지금 친정에 한번 다녀왔다고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할 말이야? 알았어. 우리가 성급했어. 그냥 우리는 그 수험생이 있으니까 혼자 놀러간 당신한테 서운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잘못을 빌게. 어떻게 무릎이라도 꿇어? 그 부분이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분명 저를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게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다음날 찾아온 남편 때문이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초췌해진 그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사정을 하더군요. 우리 집안 난리 났어. 당신이랑 애들 그렇게 가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나더러 뭐 어쩌라고? 지금 칠순잔치 여행 다녀온 사람한테 이혼하자, 짐 싸놨으니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 나한테 난리 났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웃기다. 도대체 여긴 왜 왔어? 미안해. 그때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애들 좀 돌려주라. 내가 애들을 빼앗기라도 했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애들이 연락을 안 받아. 전화번호를 바꾼 건지 차단을 한 건지 나랑 우리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이러다가 진짜 다 죽어. 당신이 언제부터 애들한테 그렇게 신경 썼다고 그래? 나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고 애들 학교 한번 가본 적도 없잖아.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솔직히 지금 당신 행동, 시어머니 행동 다 이해 못하겠거든? 애들한테 딱히 애정도 없었으면서 왜 이래? 그게 사실은... 뭔데? 뭐가 있는 건데? 남편은 망설이더니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유가 장모님이 돈을 줘서 그거 받으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전처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드렸다고? 똑바로 말해. 손주들 봐주는 돈. 그리고 당신 구박할 때마다 얼마씩 그렇게 돈을 받았다나 봐. 뭐? 날 구박할 때마다 돈을 받았다고? 그 녹음을 해서 그걸 들려주면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은 모양이더라고. 정말 다들 미쳤구나. 어쩜 미치지 않고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돈을 주고 받아? 설마 당신도 그런 거야? 난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긴 했어도 진짜 돈은 안 받았어. 그래도 알고는 있었던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냥 그 딸이 죽어서 노망난 할머니가 그런 짓을 한 거잖아. 물론 우리 어머니도 잘못은 했지. 그래도 우리가 주는 돈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더라. 당신이 이번 딱 한 번만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면 안 될까? 진짜 내가 이렇게 빌게. 전 기가 차고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애들이 저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왜 순식간에 바뀌었는지 말입니다. 돈 많은 전처의 어머니 앞에서 제 욕을 할 때마다 받았던 돈도, 손주들을 위해 기꺼이 열었던 지갑도 다칠 게 뻔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할머니로서도 아빠로서도 돈으로 움직이는 최악의 인간들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거의 울먹이면서 나 백수돼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 씀씀이는 이전이랑 다를 게 없고, 이런 상황에 당신이랑 이혼해서 집도 빼앗기면 나 진짜 죽어. 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당신이랑 난 이미 끝났어. 돈을 받고 구박하는 걸 알고도 그냥 뒀다고? 진짜 당신이란 사람 정말 최악이고 너무 역겨워. 여보, 내가 죽을 죄인이야. 차라리 날 때려. 그때 내가 실수로 때렸지만... 순간 그때 맞은 게 떠올라서 주먹으로 코를 한 대 쳐버렸습니다. 몇 초 뒤 코피가 쏟아졌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소매로 쓱쓱 닦고도 제게 울면서 매달렸죠. 여보, 이제 맞았으니까 됐지? 화 좀 풀어. 우리 나름 행복했잖아. 내가 다신 전처 이야기 꺼내지도 않을 거고 당신이랑 비교하거나 술 먹고 이름 부르거나 하지도 않을게. 어머니도 단속 단단히 시킬 거야.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말은 취소해 주라. 우리만 합치면 애들도 결국 돌아올 거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제가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다시 돌아가 구박을 받으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그런 남편의 청을 잘라냈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서 죽는 신용을 해도 이혼은 할 거야. 아니, 진짜로 죽어도 이혼할 거야. 그리고 애초에 이혼을 하라고 한 건 시어머니였지 내가 아니야. 당신도 그때 반대하지 않는 걸 보면 이혼하고 싶었던 거 맞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러지 마. 그리고 빌고 싶으면 당신과 어머님 그 생모 때문에 상처받았을 애들한테 빌어. 알았니? 그 다음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우습게도 시어머니는 남편과 달리 당당하셨어요. 난 친구 마음 좀 풀어주려고 너 앞에서 억지로 언성 좀 높인 것뿐이다. 잘못한 건 그거 하나야. 내가 용돈 좀 벌자고 그거 약간 뭐라고 한 걸로 너도 애들 방패 삼아 이혼하려는 건 아니지. 내가 이번 일은 눈 감아줄 테니 그냥 들어와서 살아. 싫어요. 제가 왜요? 그리고 말씀 똑바로 하세요. 누가 눈을 감아줘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좀 져주면 덧나니?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되는 일 하나 없다고 남편 백수된 것도 다 제 탓이라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그리고 애들의 방패 삼은 건 제 입장에선 어머니셨어요. 애들만 아니었으면 진즉에 이혼했을 거거든요. 그깟 돈 때문에 며느리 구박한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가, 그건 내가 말했잖아. 친구 마음 좀 달래는 겸 용돈 좀 벌 겸 한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돈 안 받고 안 하면 그만 아니니?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오는데 아가, 너도 한 발 물러서 주면 안 될까? 아이, 그간 같이 살아온 정을 봐서라도. 저는 아가라는 말을 듣고 이를 꽉 깨물고 말했죠. 아가라는 말도 한 번을 안 해주셨죠. 저는 늘 두 번째 며느리였고 첫 번째 며느리 밀어내고 집에 기어들어온 첩년 아니었나요?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애들한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친할머니란 자각을 가지고 제발 사과 똑바로 하시고요.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아이들에게 빌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누구보다 영리한 애들이었기에 오로지 돈 때문에 자신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한데요,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저 성인이라서 제가 어디 살든 제 자유거든요. 저도 이제 수능 준비하려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수능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이 왜 자꾸 제 공부 방해하세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이 모아둔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그 증거가 엄청나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 위자료 역시 거의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 전처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 애들 엄마라고 부를게요. 라고 하더니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요? 라고 했지만 주변의 사람이라곤 직원들 뿐이더군요. 그곳을 통째로 빌린 거였죠. 제가 부축을 하려고 했지만 급기야 머리까지 숙이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죠. 애들 엄마, 제가 미안합니다. 사실 내 딸이 좋은 엄마 아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 손주들이 당신을 따르는 걸 보면 속에서 뭐가 끓더라고요. 진짜 노망이라도 난 건지 내 딸은 저렇게 살지 못했고 좋은 엄마가 될 기회를 잃었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 당신이 내 딸 자리를 빼앗았다는 망상까지 하게 됐고요. 아니라는 거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기회가 있었어도 그쪽 따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거란걸요. 애들을 방치하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어요. 애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외할머니가 되어서 그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라도 바로 잡으시지 그러셨어요. 네, 저도 이젠 알아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딸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나조차도 그 아이에겐 끔찍한 엄마였겠죠. 그뿐이겠어요? 딸이 죽고 나서 친구한테 돈 주고 당신을 괴롭히게 했고 박서방을 실직하게 만들었고 박서방이랑 이혼시켜서 애들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어요. 그땐 뭐에 씌었는지 정말 당신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이번 일로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이고 애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됐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왔습니다.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해요. 아니, 못하죠. 용서를 빈다고 해도 받는 건 당신의 선택이니까. 그저 애들 외할머니로 떳떳하진 못했지만 마무린 잘하자 싶어서요. 이거 받아주세요. 전처의 어머니가 내민 것은 카드와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설마 또 돈으로 매수하겠다는 건가요? 맞아요. 하지만 멀리서 응원만 하겠다는 겁니다. 죽은 내 딸이 못한 일, 내 손주들 지키는 당신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네요.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1,000만 원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안엔 언제나 1,000만 원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당신이 100원을 쓰면 100원이, 당신이 999만 원을 쓰면 999만 원이, 제가 죽어서도 제 재산이 다 탕진될 때까지 쭉
그 금액이 유지되도록 해놨어요. 너무 과하고 전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결국 또 돈으로 끝내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랑 남편한텐 통했을지 몰라도 이런다고 저 마음 안 돌려요. 압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딸로 인해서 상처 입은 아이들을 보듬어준 당신이란 존재에게 감사함을 담아서요. 저도 할머니 노릇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요. 순간 전처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그때서야 잘못을 돈으로 덮으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또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돈으로 누군가를 휘두르려는 목적이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물론 돈도요. 누군가는 돈 때문에 용서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에 맹세하고 저를 위해 그 돈을 절대로 쓰진 않을 거예요.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할 생각이죠.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자신을 위한 거짓된 사과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바보는 아니거든요. 며칠 전 아들이 물어보더군요. 엄마는 내 생모가 밉진 않아? 어쨌든 다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분을 미워하는 건 얼마든 이해해. 충분히 미워할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엄마는 아니야. 그 사람과 비교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곤욕을 겪었다고 해도 너희들을 낳아준 사람이잖니. 엄만 그걸로 다 용서했어. 나에게 너희들을 보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할머니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고. 엄마, 우리 조금 시간이 더 흐르면 외할머니, 친할머니, 그리고 아빠도 만나보자. 그건 좀... 진심으로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고 너희가 받아줄 준비가 되면 그때 만나보는 거야. 알았지? 딸과 아들은 입술을 삐죽거리긴 했지만 차례로 대답하더군요. 알았어. 엄마가 그렇다면. 나도 엄마가 좋으니까 수긍하는 거야. 저는 품에 안겨드는 다 큰 아들과 딸을 끌어안아줬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미움 하나를 내려놓자 그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이 들어왔고 원망 하나를 비워내자 그 자리에 비로소 우리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나를 상처 준 인간들을 굳이 용서하냐고. 하지만 저는 알거든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살게 하는 선택이라는 걸요. 미움을 쥐고 있는 손으로는 아무것도 따뜻하게 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미움 대신 양손에 행복을 가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